구편망자의 제사, 제한장, 불길한 재래. 세종 29년 겨울. 이슬은 8편을 마친 후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황희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는 여전히 그를 명제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마지막 말이 더 불안했다. 당신 자신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 이슬은 자신에게 무슨 한이 있는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9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검은 정장 남자가 물었다. 이슬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제 한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게임이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슬은 캡슐에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이슬은 궁궐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앞에는 웅장한 건물 하나. 현판에 영령전용 닝띠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영실, 여기는 요정 장영실이 나타났다. 영령전입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입니다. 조선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곳이죠. 왜 여기로 온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한내관이 이슬에게 다가왔다. 친궁녀, 급히 영령전으로 오시오. 이슬은 내관을 따라 영령전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엄숙했다. 신이들이 모셔진 단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어찌 된 일이오? 이슬은 급히 시신에 다가갔다. 재래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다. 이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붉은 반점. 홍한초, 장영실, 이건 홍한초입니다. 누군가 또 독사를 저질렀어요. 주변 관리들이 웅성거렸다. 귀신의 노여움이오. 신령께서 노하신 것이오. 하지만 이슬은 냉정하게 현장을 살폈다. 향로 안에 붉은 가루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포말린 생선 비늘에 미세한 흙이 묻어 있었다. 이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짓이에요. 이슬은 시신의 손을 살폈다. 손에 작은 부적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윤지훈의 혼령을 위로하노라. 이슬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이름이 부적에 적혀 있었다. 제두장, 재래의 수수께끼. 이슬은 재래를 주관한 집내관을 찾았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엄격한 인상의 관리였다. 집내관, 이 재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집내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비밀 재래였소. 세종대왕께서 친히 명하셨소. 누구의 혼령을요? 윤지훈을 포함한 여러 이들이오.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 이슬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세종은 남편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재관 이윤석이오. 재래에 참여한 관리 중 한 명이었소. 이윤석. 혹시 황희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요? 집내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아셨소? 그럼 맞군요. 이윤석은 윤지훈을 비난했던 자들 중 한 명이죠. 집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는 노비 출신 의원을 조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소.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윤석은 남편의 적이었다. 이슬은 재물을 관리한 궁녀도 조사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조용한 여인이었다. 이름이 뭐죠? 소희라 합니다. 어젯밤 제사상을 준비한 사람이 당신이죠? 예. 재물에 무언가를 넣지 않았나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향로에 붉은 가루를 넣었죠? 소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나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 윤지훈 대감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가? 예, 아버지는 가난한 백성이었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훈 대감께서 무료로 치료해 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대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석이 대감을 비난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한 건가요? 예, 저는 아버지의 은인을 조롱한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소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혼자 한 건가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붉은 가루를 주었습니다. 누구죠?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에 만났는데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7편의 똑같은 상황임을 깨달았다.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제3장. 숨겨진 원한. 이슬은 제례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조사했다. 내시 김상궁. 그는 제례 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김상궁, 당신은 이윤석과 어떤 관계였나요? 별로 친하지 않았소. 그저 같은 제례에 참여했을 뿐이요. 하지만 제례 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김상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사소한 다툼이었소.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윤석이 당신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슬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윤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다. 그리고 그 원한 중 하나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우였다. 누가 소희에게 붉은 가루를 준 것일까? 그날 밤, 이슬은 혼자 영영전 앞에 앉아 있었다. 장영실, 이번 사건.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요? 모든 것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례도, 희생자도, 범인도.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장영실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 게임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험. 네. 당신이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이슬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감정, 무슨 감정을 말하는 걸까? 바로 그때 소희가 나타났다. 친국녀님, 소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붉은 가루를 준 사람. 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윤지훈의 억울함은 풀리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이슬은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았다. 제4장. 진실의 제사. 이슬은 모든 단서를 종합했다. 소희는 범인이었지만 배우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이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장영실, 이건 제게 하는 질문 같아요. 무슨 질문이요? 남편의 억울함이 정말 풀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이슬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도 용서받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슬펐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년에는 병으로 고통받았고 저도 함께 힘들었어요. 그가 떠났을 때 저는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게 당신의 한인가요? 예. 저는 남편이 죽어서 후련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제 죄책감도 씻어내고 싶었어요. 장영실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슬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며 함께 힘들어하고 그 고통이 끝났을 때 후련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이슬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사건은 해결되었다. 소희는 체포되었고 배우를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슬은 더 이상 배우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마주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이슬은 영영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남편,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나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이슬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이슬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바로 그때 눈앞에 글씨가 떠올랐다. 9편 클리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이슬을 감쌌다. 2050년 미스테리 게임방. 이슬은 캡슐에서 나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검은 정장 남자가 다가왔다. 9편도 클리어하셨군요. 당신 자신의 한을 마주하셨습니다. 예,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검은 정장 남자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거의 투명해졌고 대신 이슬 자신의 얼굴이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3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선택이요? 남편을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지. 이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남편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 정장 남자의 눈동자가 다시 붉게 빛났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진실의 끝을 향해 9편 완.